자, 일단 청산가리 선생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카카오 게임즈,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스코 퓨처엠이 50%세요. 50%이신데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뭐 오늘 오전장 내내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뭐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죠. 일부러 이제 뭐 안정성을 도모하겠다 해서 뭐 포스코 퓨처엠을 가져간다 그건 아니고요. 뭐 얘가 더 당연히 더 강하게 움직이리라 생각하고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왔는데 올해 1월 26일 날짜에 14% 올라올 때 그게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 10월 11월 고점 찍고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흐름을 들어 올린 시발점의 역할이 되는 거죠, 사실상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도 지금 많이 이제 뭐 둔화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은 주간 단위 거래대금 충분히 이 앞전 고점들을 다 넘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에 이제 앞전에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들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직전에 형성되어 있는 의미 있는 그 저점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 대략 27만 원과 17만 5천 원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10만 원 정도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37만 원 정도가 목표 주가 설정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거래 대금이 수반되어 있는 그 기준 속에 요 거래량 부분이 이번 주에라도 당장 형성이 되어 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고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고 그리고 이 갭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요 기준의 최대폭의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 최대폭 1차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이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 수준을 우리는 얼마? 37만 원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 기준은 이제 요 갭에 대한 높이만큼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이제 그 거래 터지고서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요 자락에서도 당연히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으로.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 월등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 비중에도 좀 넣어 놓은 거죠. 우리는 에코프로를 지난해 7월 13일 시간에서부터 들여다본 거고 그리고 이제 14일 정규장에서부터 편입을 한 거고 그게 이제 7만 원대 중반입니다.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를 지난해 10월까지 전량차익 실현 4번 재편입.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고점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10월 고점 이후에는 에코프로 전량 매도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으로 옮겨왔죠. 그렇게 해서 올해 기준에서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1월 26일 날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전체 2차 전지 종목군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또 미국의 테슬라의 급격한 반등도 한몫을 했죠. 그러니까 2월 1일 날부터 정확하게 에코프로 BM이 9%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10만 원 초반에서부터 지금 뭐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 에코프로도 2월 1일부터 움직였는데 결론적으로 2월 7일 날 21.81% 올라오면서 스타트가 잡힌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간 것이 하루에 8번 문자 사인 나갔고 결론적으로 그날 21.82% 올라오고 그리고 15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뭐 70만 원까지. 그 에코프로 BM의 또 목표 주가 또 에코프로의 목표 주가도 전부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거래가 터지고 힘이 세기 때문에 갭이 나오는 건데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90만 원 잡아드릴 때 50만 원 우리가 공방 나오고 있을 때 또 그 이전에 9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잡아드릴 때 다들 윤정도 너무한다 했죠. 근데 결국 지금 70만 원 넘기니까 야 이거 90만 원도 건들면 가겠는데 오늘 거의 뭐 상한가 수준인데 내일 만약에 말도 안 되게 상한가 수준으로 올라오면 그러면 바로 90만 원 아니에요? 70만 원에 30%면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포스코 퓨처엠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확히 보시면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에서 따진다면은 테슬라가 어찌됐건 테슬라의 기준이 맞는데 테슬라가 고점 대비 70%에 달하는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월에 바닥을 찍고 돌린 거고, 테슬라가. 그리고 셀트리온 뭐 삼형제 비이성적으로 올라가서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위협하고 오를 때 그 셀트리온 삼형제의 시가총액 그렇게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 갈 줄 알고 누구나가 다 행복해하고 그랬잖아요. 결론은요. 고점 대비 무너지는 게 70%씩 무너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70%. 마찬가지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 80%. 또 시젠 신풍제약.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몇백 %씩 또 위메이드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3개월 만에 올라올 때 끝없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정점 찍고 미끄러지면은 그 프리미엄이 결국은 깊은 조정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깊은 조정.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도 우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굉장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굉장한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고평가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꺾어지면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지금 52주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행진을 내주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차분한 매수의 기준으로 대처를 하는 거고, 만에 하나 이게 정점으로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는 비중을 다시 줄이고,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까지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50%의 비중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좋지만 요번에 움직임이 오버슈팅이 나와서 우리가 차익 실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분명하게 순환성의 흐름은 이쪽에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더 크고 더 좋아요. 지금 27만 원을 목표 주가로 올려드린 시점이 2월 9일이에요. 2월 9일. 예? 그 고점은 다 넘겼고 그 이후에 31만 원 이거 설정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32만 원 뭐 이렇게 그거 차트 있는지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31만 원, 2만 원 그 목표 주가 설정한 게 분명히 제 기억이 맞다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텍스트로만 이렇게 올려드렸는지 30만 9천 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그 목표 주가 지금 넘기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저러한 부분들을. 저는 저 부분을 뭐 마케팅으로 뭐 활용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여러분들 수익 범위를 설정해드리고 차익 실현해서 도망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사셨어요? 수익 내려고 샀지. 그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봐야지 얘가 끝내줘요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다시 한번 포스코 케미칼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거, 에코프로 움직이는 거 뭐 다 알잖아요. 왜 움직이는지. 회사 좋다며, 끝내준다며, 오케이. 근데 왜 중간에는 막 고점 대비 30%씩 빠졌나? 개인들 흔들게 그게? 아니에요. 작년에 7월 28일 날은 GM 때문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스타트 잡힌 게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끝내주게 나왔다. 그게 7월 13일이에요. 그 시간에서 에코프로가 상한가 가고 에코프로 BM 못 갔어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시가총액 차이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 이후에 이제 8월 17일 날 폐배터리 관련주 세빛캠 뭐 성일하이텍부터 뭐 난리가 났었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강하게 계속 움직였어요. 덜 빠지고 가장 강하고. 근데 이번에 오버슈팅이 2월 1일부터 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오버슈팅이 나온 거고, 여기는 못 가는 것 같지만 신고가를 계속 내주고 있고, 신고가를.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금 유럽이나 뭐 미국 쪽에 IRA 관련해서 윤정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IRA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야 우리도 보수적인 관점이 있어. 중국 가만 안 둘 거야. 다 두들겨 패가지고 걔네들 물건 못 쓰게 할 거고. 그건 정치 쇼잖아요. 미국의 GDP 70%가 소비인데 중국 물품 저가의 수입 안에서 유지가 되겠어요? 중국의 물품을 수입을 안 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겠어요? 생필품들에 대해서 저가 수입을 하니까 인플레이션 잡히고,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대중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야 이 중국 나쁜 것들 이렇게 표현 말만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지 정치적으로. 미국의 살아남는 건 뭐예요? 미국은 항상 얘기하는 거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 그러죠. 달러를 찍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살아. 미국 달러를 뭐 중국이 못 만들어낼 것 같아요? 달나라까지 가는 이런 세상에?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채권을 누가 사줘요? 중국, 사우디, 일본, 우리나라, 대만, 스위스 다 미국 우산 밑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내용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RA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땐 큰 내용은 없어요. 사실 유럽 쪽도 이제 뭐 야 중국 길들이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뭐 냉전 상태 기준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만에 하나 그게 재료가 된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준이 잡히는 게 뭐예요?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이 가장 월등하다는 거죠. 왜?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같이 강세를 띠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굉장히 못된 짓거리 했잖아요. 어떤 못된 짓거리 했어요? 포스코 그룹에서 자원외교한다고 자원외교한다고 엄청난 커넥션이 뒤로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다 사법 처리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그게 유통망, 공급망, 거기다가 광산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뛰어난 업체 기준으로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원자재를 가지고 있고 유통망, 공급망도 가지고 있고 기술력도 일단 어찌됐건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GM에 이어서 삼성 SDI하고 대규모의 계약이 형성이 됐고 포드사가 상반기에 일단 어찌됐건 수주 공시 받아낼 수 있는 위치가 돼 있죠. 작년 9월에 포드사 회장하고 포스코 그룹의 회장님하고 미팅했다라는 내용은 공시를 통해서 일단 확인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발주를 언제 할 거냐 포드가 수주를 언제 받아올 거냐의 기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의 기준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전량차익 실현을 1월 초에 한 번 했어요. 한 번. 에코프로를 자꾸 팔려고 그래요.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 포스코 케미칼 자체도 전량차익 실현을 한 번 했어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까지도 가지고 오고 있어요. 포트폴리오에 계속 넣어놓고 가지고 오고 있죠. 1월 31일 날 한번 전량차익 실현하고 신고가 찍고 밀려도 가지고 있고 신고가 또 찍고 밀려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이 기준에서의 흐름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2차 전지를 어차피 끝까지 가져간다라고 설정을 잡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1순위가 LG와 갖고 하는 이유는 또 별도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요.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도 가져가겠다.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도. 퓨처엠의 기준도.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잡겠다. 3월 7일 날 3월 7일 날 설정해 놓은 거예요. 얼마예요? 28만 1,000원 그리고 얼마야? 30만 9,000원. 이게 오늘 형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형성이 됐죠? 소름 돋지 않아요? 이게 윤정도야, 이게 그냥 막연하게 뭐 이거 대박이에요 끌고 갑시다가 아니라 다만 비중만 조절을 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최대 비중을 제가 잡아드린 게 20%이고 문자 보낼 때 그리고 지금 31만 원을 넘겼어요. 그럼 오전에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드렸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포스코 케미칼 오전장 고점 넘기면 들어가자 했는데 뭐 오전장 고점 넘기더라도 어지간한 것도 차익 실현하고 있으니 한 템포 쉬어갑시다. 거래량도 좀 제한적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설정해 드렸어요. 원래 이제 300만 주 이상 그래야 1조를 넘기거든요. 300만 주 이상을 설정을 했는데 신고가 랠리 나오고 거래 일정 범위 터트려주고 홀딩스는 오늘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다음 오늘 이제 에코프로 차익 실현 그리고 제2호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늦어서 편입이 늦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편입 문자를 발송합니다.
만약에 이제 오전장 고점 넘기면 들어간다라는 부분 라이브 방송에 말씀드릴 때 그 가격이 30만 7천 원인가 그렇잖아요. 고점 넘겼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가져갈 거죠. 그럼 제2호 차익 실현한 거, 에코프로 차익 실현한 거 2차 전제 기준에서 다시 묶어서 볼 거니까 이쪽을 들여다본다.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37만 원인데 일단은 뭐 언제든 꺾이면 다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모드로 돌아설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오버슈팅이 없으니까 가져갈 거예요. 가져간다 할지라도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방어적인 면도 같이 포함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30만 9,500원 요 기준 편입 설정 그대로 잡고요.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 그 청산가리 선생님께서도 포스코 퓨처엠 지금 비중 50%는 그대로 유지하세요. 유지하시는데 우리가 방안에서 이제 오늘의 에코프로처럼 또 에코프로 BM처럼 차익 실현합니다. 마지노선 3% 혹은 마지노선 5% 차익 실현합니다.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세요. 그때는 절반 이상을 좀 줄이셔가지고 절반 이상 아니면 뭐 그때에서 너무 오버슈팅이 크다 그러면은 전량 차익 실현하신 이후에 뭐 LG화학이 됐든 그때의 기준에 2차 전지 어느 쪽을 기준을 잡을까에 LG화학이 됐든 아니면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에 IT나 자동차는 전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쪽의 비중을 설정을 하든 그렇게 해서 이동 전략 잡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유지. 그다음 예쁜 공대님 11시 35분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못 봤네요. TCC 스틸 상한가 썼는데 상한가 찍고 살짝 눌려져 있네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엠은 편입 그리고 유지 그런 식으로 대처의 기준을 잡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중 조절만 전체적으로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최대 20% 그다음 포트 기준에서는 지금 11% 넣어놓은 상태예요. 조금 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충분히 오버슈팅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제대로 수익 내고 나오자고요. 카카오 게임즈 갖고 계시는데 우리도 뭐 카카오 게임즈를 들어갔었죠. 언제요? 21년 4분기에 들어갔었고 희한하게 카카오 게임즈는 들어가서 제대로 된 수익 못 잡아내고 고생 하다가 많이 다시 나오는 기준이었어요. 좀 많이 아쉽게도. 일단은 하여간에 뭐 오늘 그 종목 검색기에서 포스코홀딩스도 계속 나와 있고 뭐 SK 이노베이션 우리가 갖고 있고 LG화학도 우리가 갖고 있죠. LG화학도 지금 그 76만 원 넘기면 지금 75만 9천 원에 이미 그 문자 나왔어요. 76만 원 넘기면 77만 원 또 올라오는지 보고 거기서 문자 또 나갈 거예요. 아직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은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지금 안 떠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얘는 지금 오후장에 어디서 포착이 됐을까요? 여기서 계속 재편입 기준이었네. 자,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요 기준 쭉 놓고 보시고 두 번째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 매직 계산기 왜 안 올려요? 매직 계산기 올리세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아이고 카카오 게임즈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전량 정리하시자고요. 네? 전량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다고 좋은 종목이고 남이 갖고 있다고 나쁜 종목이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 종목을 이때 들여다봤다 그런 거예요. 하반기 그다음에 4분기. 근데 이 4분기의 기준에서는 위메이드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 내내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거래대금 터질 때에 카카오 게임즈에 수급이 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급을 윤정도도 너무 맹신을 했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마지막 물량들은 손절도 크게 한 그런 종목이고 다시 복수전한답시고 따라붙었다가 다시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때는 좀 일찍 손절을 했는데 힘들었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단순 논리로 말씀드립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뭐 카카오그룹주들이 많이 미끄러졌었는데 예를 든다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한 이후에 카카오뱅크가 70% 이상 조정을 받았고 카카오뱅크가 지금 75%, 8%, 80%까지 조정받았네. 80%.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도 얘네들은 저평가가 아니에요. 지금도 뭐 성장성이 있을지언정 뭐 지금도 저평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종목군들을 정확히 11월에 들어갑니다. 카카오페이 11월에 들어가서 상한가 11월 11일 날 딱 상한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6조 9천억이었어요. 6조 9천억 상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때 들어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거래대금입니다. 이거는 블록딜이에요. 이건 블록딜이라 의미가 없고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진 거예요. 그 앞전에 조정받은 것까지 다 감안해서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오래간만에. 그래서 이 당시에 시장에서 흥분한 게 뭐예요? 네이버, 카카오 막 시장에서 흥분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날아가고 방안에서도 이 당시에 아직 2차 전지가 빵 뜨기 전인데 11월이면 정점 찍을 텐데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왜 고점 대비 무지하게 밀렸으니까.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막연하게 와 대박이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저때 11월 달에 많이 변동이 나왔었는데 거래가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거래가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거래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터져줘서의 흐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래 대금이 눈에 확 띄는 쪽의 기준에 카카오뱅크 페이를 얘기한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다시 다 꺾여져 내려오죠. 펀드멘탈이 뒷받침 안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터져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동네 창피하게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네이버를 넘어섰죠. 카카오는 뭐 벌써 저 밑에 떨어져 있는 거고 네이버를 아마 오늘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9천 잠깐만요. 네이버는 31조니까 얘는 못 넘어섰겠구나. 9,780만 주짜리니까 카카오의 시가총액을 넘겼죠. 26조짜리니까 그죠? 누가? 에코프로 BM이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에코프로 BM이 넘길 때 기준은 다른 거 보지 말자니까요. 일본 기준에 거래대금 2조 3천억씩 터지고 1조 5천억씩 터지니까 그 추세 추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카카오는요. 카카오 매번 말씀드린 게 11월 달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11월 달 기준에서 그 거래대금이 카카오가 딱 한 번 1조를 찍습니다. 이날이에요. 11월 11일 날. 이 25%가 올라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계속 뿜어져 나와야 돼 거래대금이. 이렇게 급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가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 급감하나요? 아니죠. 지속적으로 거래대금 터지고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그 네이버가 거래대금이 없는데 막연히 시장에서 뭐 낙폭이 심하다 뭐 저평가 개뿔 얘가 어떻게 저평가일 수 있어요. 응? 네이버도 시가총 그 거래대금 여기서 1조 한번 터뜨리고 응? 그래 나서 없잖아요. 응? 안 된다니까. 될 수가 없어요. 이때도 장중거래대금 아니에요 이거. 블럭입니다. 블럭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막연히 뭐 SK 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간 건 뭐예요? 이 거래대금 때문에 들어갔죠. 작년에는요. 방안에서도 작년에서 뭐 막 얘기 나왔죠. 야 뭐 아이테크놀로지 움직여요. 안 된다니까 이 거래대금 갖고 1,000억 가지고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잠깐 올라왔다 꺾이고 잠깐 올라왔다 꺾이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2차 전지니까 탄력을 받는 거고. 그 저 거래대금이 주봉 단위로 계속 나올까를 보는 거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카카오 게임이 카카오 게임즈가 얘 저평가예요? 저평가죠. 얘를 계속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에요? 아니죠. 저평가 아니란 말이야.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가 나오든 뭐가 어찌됐건 저평가예요? 아니잖아. 그럼 거래가 터져요? 안 터지잖아. 거래 터진다는 거는 변동성을 놓고 본다 했을 때 거래대금이 하루에 얘도 시가총액 3조 3천억인데 최소 5천억씩은 터져야 되지 않아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손절하고 반등 한번 나오고 또 다시 밀려져 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갈 때 거래대금 1조 이게 상한가 갈 때 시가총액 2조짜리도 거래대금 1조 터트리면 상한가를 간단 말이야. 그럼 상한가 아니더라도 움직이려면 5천억씩 나와야지. 근데 기껏 해봐야 금요일 날 1조 터지던 애가 3천억. 오늘은 마감 때까지 아무리 터져봐야 제가 볼 때는 200만 주면 2천억. 그러니까 못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못 움직여. 지금 에코프로비엔 고점 넘겼죠. 매수입니다.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는 건 29만 8천 원까지 따라붙는다 했으니 얘는 변동성 매매예요.
포스코 퓨처엠처럼 20% 비중입니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청산가리 선생님께서 현재 기준에 예를 들면 현재 기준에 뭐 카카오 게임즈는 정리합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추가적으로 안 삽니다. 50%니까 그거는 더 사지 마세요.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에코프로 BM이 문자가 와. 이거 사요? 안 돼. 왜? 이미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이 높으시니까. 그럼 에코프로 BM을 살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에코프로 BM을 살 수 있는 조건은 단타의 영역에서 매매를 하시겠다 하시면 그거는 편입할 수 있어요. 단타의 영역에서. 응? 얘가 2차 전지가 아니고 그냥 단타로 생각할 거야. 뭐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뿐이 없어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고 목표 주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는 재조정 해드리고 고점을 넘겼고 15%까지는 따라 붙는다 했으니까 막연하게 가슴에 손 얹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 농담이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종목 매직 계산기 올려주시고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셔야 돼요. 윤정두가 왜 여기서 매수 사인을 드리는지.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사상 최대치로 지금 계속 형성돼 있는 과정 속에서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좋아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갖고 있는 물량도 정리해야 될 위치라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 나올 것 같아. 단 한 번도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왜? 거래대금이 안 실리니까 안 나와요. 정리입니다. 뭐 지금 매수 평균 단가가 48,000원이신데 비중도 높아요. 이거 누가 사라는 거야 이거? 이걸 사라고 한 친구는 기본적 분석도 못하는 거죠. 왜? 저평가가 아닌데. 두 번째로는요.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못하는 거죠. 거래대금이 없는데 무슨 기술적 분석이야? 거래대금이 없는데. 거래대금이 없는데 무슨 기술적 분석이야? 손실 본 거 다 정리. 네이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매도. 거래대금이 없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종목이 어딨나? 조선주는 안 좋아요? 건설주는 안 좋아? 상장사인데? 대형사들은 안 좋아? 상장사인데?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얘가 움직이려면 얼마 터져야 돼? 최소 5천억 1조. 그 이상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매매 이익을 원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멋부리려고 아예 나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네이버 사갖고 있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포스코가 시가총액 1위였지. 그 포스코 시가총액 1위로 그 1위에서 무너져 내려간 거 뭐 90년 이전부터이고 한국전력 시가총액 1위였잖아요. 그 97년도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고 나서 단 한 번도 한국전력 지금 20위 안에도 안 들어와 있죠. 그렇게 매매 기준을 잡으면 안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게 막말로 이재용 부회장 회장인가요 이제? 지분이 높을 뿐인 거지. 얘가 지금 실적이 있어 뭐가 있어? 육성한다 뿐이지.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품절주에 얘가 말 그대로. 삼성물산하고 대주주 지분이 74%고 외국인 지분이 10%고 84%에 국민연금 6%라고 치면 90%에 또 다른 기관들 빼고 나면 얘가 유통 물량이 뭐 있냐고. 그리고 개인들이 갖고 계시면 이거 단타 치겠어요? 안 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얘의 변동성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던 종목의 얘도 그리고 분식이기 때문에 70% 밀렸었고 그리고 2020년 이때 당시에 이슈범위 그냥 끌어안고 들어가서 진짜 뭐 어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뭐 보름 만에 이 장대양봉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전량차익 신호로 빠져나오고 끝. 얘는 유통 물량도 없고 변동성도 없고 거래대금도 없고 얘를 냅두면 은행 수익보다 낫겠다. 글쎄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나 이런 쪽이 낫다라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성장성이 뛰어나 그래 성장을 했어. 결론은요. 그 친구가 뭐 점상을 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얘네들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상한가는 못 가겠어. 농담이 아니라 에코프로의 상한가의 기준의 흐름이요.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갔는데 19조 2천억이잖아요.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들어갔던 종목이고 우리가 이 수익을 냈죠. 정확히 날짜도 안 보고 얘기합니다. 8월 10일, 8월 17일이에요. 2021년 8월 10일, 8월 17일 22년도가 아니고 22년도 이때 코딱지만큼 이거 말고 이때 거래된 건 얼마인지 아세요? 4조씩 터트립니다. 4조 원 수준. 4조를 터트리니까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상한가가 29.89 또 25.48 예? 거래대금이 4조.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카카오나 네이버가 4조씩 터져야 이 변동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나오는데 아니 누가 무슨 뭐 상한가 가재? 최소의 거래대금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의 거래대금은. 그 황금 다바닥주라고 왜 잡고 있어? 그리고 들어갔으면은 나와야지. 80%씩 깨져 있는데 왜 못 들고 있고. 그럼 얘가 지금 7,670만 주인데 7,700만 주라고 기준을 잡고요. 7,700만 주일 때 이날 상한가 가기 전에 요날의 종가의 기준 얼마? 23만 2,500원. 아이고 77 곱하기 2325 해주면 18조인 종목이 상한가 간 거예요. 18조인 종목이 상한가 갔다고. 여기서는요 77 곱하기 2885 얼마? 22조짜리가 이렇게 올랐다고. 지금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나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아니야. 현대모비스가 이거를 왜 다 기억하느냐. 우리가 이때 그 수익을 다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년도 1월 8일이에요. 21년 1월 8일 시가총액 10위짜리가 상한가 갑니다. 장중에. 상한가에 저게 장중에 상한가 매수 잔량까지 쌓였다고. 시가총액 10위가. 그때 거래대금이 2조 터진 거예요. 그때 거래대금이 2조. 꼬리가 저렇게 달렸기 때문에 거래가 둔화된 거예요. 지금은요. 마찬가지죠. 에코프로의 지금 28.50%의 흐름이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미쳤다 그러고 시장 어렵다 그러고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고 방금 보여드렸잖아. 그럼 2021년 1월 8일 날 현대모비스는 또 SK바이오사이언스 2022년 21년 8월 10일 그날은 또 보여드려요. 윤정도랑 함께하면서 상한가 또 잡아낸 게 또 뭐 있어요? LG전자의 상한가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속된 표현으로 미친 장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 수익을 잡아가야지. 못 잡아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날이 뭐예요? 상한가예요. 29.61 약보합에서부터 거래대금 상한가 안착하고 나서의 거래대금도 1조 8천억입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나와야 상한가를 가는 거야. 그죠? 이때가 약보합일 때가 92,700원, 91,100원. 얘가 몇 주? 1억 6,400만 주짜리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15조짜리가 상한가인 거예요. 15조짜리가. 시가총액 15조짜리가 상한가를 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전일 종가의 기준에 얼마예요? 2,580만 주짜리인데. 지금 주가 올라서 19조고 15조짜리가 거래대금이 1조 8천억 터지니까 상한가 수준으로 나온 거죠. LG전자 지금 식사들 다 가진 거 아니죠? 오늘 원고에 LG전자 12월 2020년 12월 23일 그때 당시에 거래대금 그 이번에 강연회 호텔 강연회 그거 있으니까 그거하고 차트 하나만 잘라주시든가 아니면 그 표만 있어도 돼요. 그 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방 안에 계신 분들? 그것도 내가 다시 끄집어내올게요. 끄집어내와서 낱장 파일로 해갖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뭐 강연회가 우스운 것 같아요? 그냥 뭐 4월달 강연회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 뭐 우스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그때 다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종목 검색기도 가지고 가시는 거지만 이거를 보고 듣고 아 진짜 윤정도 말이 맞구나. 거래대금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구나. 저걸 바탕으로 종목을 빼주니까 그냥 이렇게 폭등이 나오는구나. 현대모비스가 종가의 기준으로 18%이고 이거 차트 잡아놔야겠는데? 종가의 기준으로 18%이고 차트까지 필요 없으려나? 윤정도 얘기를 신뢰해 주시려나? 이게 얼마? 이게 상한가 찍은 날이에요. LG전자? 이게 상한가 찍은 날이라고. 거래대금 보시라고. 이 거래대금이 없는데 왜 갖고 가시냐고. 뭐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걸 왜 갖고 가시냐고.
아시겠죠? 청산가리 선생님, 카카오 게임즈,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가 나빠서라는 게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 수익이 안 나는데 안 나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펀더멘탈상으로는 저평가가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볼 때 기술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뭐예요? 기술적으로는 뭐긴 뭐야. 거래가 없어서 시세가 나올 위치가 아닌데 그걸 왜 가지고 가시냐는 거예요. 싹 정리입니다. 싹 정리하시고 방 안에 계신 분들도 일단은 종목 검색기 이걸 왜 안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DB증권 쪽 쓰세요. 이게 뭐예요? 왜 안 써? DB증권 쪽 쓰시면은 종목 검색기 계속 무료로 쓰실 수 있게 열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 HTS 버전까지 이걸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걸 지금 보증금 제도를 만들자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종목 검색기 수식을 다 계속 오픈해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만 오늘 매매하셔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만. 에코프로 같은 거. 오늘 원고에 10시부터 지금 돼 있죠. 5분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에코프로 진입이 어디서 됐는지, 에코프로 BM 진입, 포스코홀딩스 진입이 어디서 됐는지, 그리고 코스모화학 진입이 어떻게 됐는지 네 종목,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이 네 종목, 네 종목 기준에서 진입이 어디서 됐는지를 차트 캡처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검색기 저거 다 유료 회원님들은 일주일 이상은 그냥 쓰실 수 있게 일단 오픈해 드리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주 거래 계좌를 DB 쪽으로 옮기시면은 계속 MTS 버전 쓰실 수 있게 열어 드리니까 쓰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케미칼 뜨고 나서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서로가 서로가 얼마나 행복해요. 결론적으로 이 종목 검색기도 가져가시고 MTS 버전도 갖고 가시고 다 지금 이제 1시간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한적으로 보시는 거죠. 1시 넘어가면은 1시까지만 보는 거니까 앞으로 그 15시 30분까지 볼 종목군들도 별도로 또 해드릴 테니까 수식 만들어서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도 함께 할래요. 자녀 지금 4명이죠. 3명인가요 이제? 예.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VIP 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셔서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도 충분히 29만 원 미만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었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오늘 개장 초에 27만 2,500원에 매수 사인 나갔고 에코프로도 뭐 절반 차익 실현되고 절반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공식적으로는 다 차익 실현으로 잡아놓는다. 그리고 뭐 제2호 전량 차익 실현 잘 된 기준에서 에코프로 BM이든 또 주력의 기준에서 편입 설정이 잘 잡혀 있고 이 얼마나 훌륭하고 행복한 장입니까? 근데 그거를 놓치시지 마시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도 나 종목 검색기 빨리 주세요. 윤정두가 못 보고 있을 때에도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윤정두는 에코프로 차익 실현합시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에코프로 여기서 재진입이야. 얼마? 70만 원? 70만 5천 원? 지금 얼마예요? 74만 원? 고점이 74만 4천 원? 그것만 해도 4만 원 올라갔잖아요. 얼마예요? 그것만 해도 6%야. 시가총액이 지금 얼만데.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와 HN이야 뭐 우리의 관심은 그렇게 크게 없고 재진입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재진입이라고 해도 어찌됐든 28만 9천 원에서 우리는요 27만 2천 원부터 들어왔잖아. 왜 앞부분에 신호가 없느냐? 없지. 왜냐면 이게 10시 13분에 13시 거로 바꿔주세요 해갖고 제가 다시 누른 건데 포스코홀딩스도 개장 초에 시초가가 얼마였어요? 개장 초에 시초가 부분에서 5% 갭상승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눌리고 프로그램 조금 부담돼서 지켜보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넘기면 38만 9천 원 넘기면 편입 설정. 그러니까 요거를 변동성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다
다 사서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럼 고점에서 미끄러지면 차익 실현 범위 뭐 표시가 되면 차익 실현도 하시고, 진입 차익 실현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재편입 뭐 아시겠죠? 그 코스모 화학 부분도 오늘 10시 13분 이전에 아마 형성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진입 2차적으로 또 10시 이후에 진입 범위는 뭐 87,400원, 그리고 고점이 94,600원, 이런 것도 캡처를 해주세요. 87,400원에서 94,600원, 그리고 나서 탈퇴,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재편입인데 계속 신호가 탈퇴하래요. 그럼 저점 잡으신 분들 탈퇴인 거고, 재진입하신 분들은 손절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15% 이상 안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 올려드리세요. 유료방에, 무료방에도 394,500원, 최고가 409,500원, 종목 검색기 기준에 81,900원, 94,600원, 또 에코프로 657,000원, 657,000원, 여긴가 맞아요? 여기 거? 하여간에 657,000원, 이거 얼마? 744,000원, 9만원 올라왔네. 유료방에도 올려드리세요. 다 274,500원, 우리 272,500원에 들어갔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얼마? 305,000원. 이게 윤정두예요. 이게 윤정두의 머릿속에서 나온 윤정두 알고리즘이고 윤정두 수식이고, 그것이 일로 표출이 됐고, 윤정두는 저 8종목 뭐 이렇게 다 못 보니까 우리가 주력으로 갖고 있는 것도 차익 실현할 거, 그걸 다 병행해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매매가 원활하시면 저거 보고 그대로 매매하면 되잖아. 아니, 종목이 오늘 수십 개 나왔어요? 오늘 종목 나온 거 식사들 하시고 나서라도 오늘 종목 나온 거 싹 정리해 주세요. 총 몇 종목이 나왔는지. 시가총액 1조 이상, 1조 미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한 10대 종목일 것 같은데, 뭐 20종목이면 어때? 계속 20종목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렇다고 그 종목들이 뜨고 나서 손실이 나온 것도 없고, 특히 코스모화학이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지금 현재가로도 무조건 수익이죠. 왜? 포스코홀딩스도. 얘네들은 20%, 15% 이상 있는 종목군들은 전부 마지막 쫓아붙는 범위가 최대 15%이니까. 화장실도 저도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 장이 이렇게 좋은데 어딜 가? 리딩 해드려야지. 영상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이제 자녀 인원 다 채워지고 나면은 가격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4월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는데 열흘이 넘었는데, 그 이전부터 지난달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왜 안 고쳐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시 방송, 13시 방송. 왜 13시 방송이 안 올라가 있는 거야? 이게 왜? 강의사하고도 얘기해서 그거부터 올리세요. 그거 뭐 올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올려드립니다.